네, 먼저 일정 기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화면 먼저 보실 텐데 홈, 현장 일정, 팀 일정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홈 화면에서는 먼저 이번 주 일정, 그 다음에 지금 견적을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메모해 놓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견적 문의 들어온 것도 견적 프로젝트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일단 일정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 일정인데 여기 있는 게 확정 기능입니다. 팀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표가 직접 섭외하기도 하고 뭐 디자이너가 섭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장 소장들이 일정 잡히면 이제 작업팀들을 섭외하게 될 텐데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일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픽스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후에 있는 특히 도배 같은 경우 일정은 굉장히 뒤에 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픽스를 뭐 나중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빠서 픽스를 안 해놓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 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확정, 뭐 비확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도배 일정인데 이게 확정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뭐 대표나 현장 소장이나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서 빠르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정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모바일로 가서는 이게 성동구 28평이니까 성동구 28평에서 보면 도배가 이제 확정 표시가 뜬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팀에서 이 모바일 캘린더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제가 이걸 만들게 됐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실에서는 뭐 이런 일정들을 당연히 다 볼 수 있겠지. 뭐 엑셀에다 하든 노션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이걸 다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잘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계속 전화 카톡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데스크탑에서도 명확하게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도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 있으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공팀이 한 팀이야. 그럼 목공팀 일정은 이제 겹치면 안 된단 말이죠. 가능하면 뭐 하루 정도는 겹쳐도 되겠지만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보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 일정을 들어와서 보면 전체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밑에 있는데 빨간색은 성동구고 이제 주황색은 송파구예요. 이제 성동구 일정과 송파구 일정을 쭉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을 계속 보다가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날 역시 독일유 세팅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네.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확정을 하라고 하면 미스가 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현장 일정 들어와서 각 프로젝트별로 일정을 또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견적이 진행되는 것들도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별로 견적 미팅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일정에다 몰아놓으면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장 일정은 따로 빼놨어요. 성동구로 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콘센트 사이즈가 일반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콘센트를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된다.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콘센트 사이즈 다른 브랜드 확인. 이제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걸 이제 까먹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여기 내려와서 보고 확인 이제 완료되면 이제 확인하고 완료되면 확인하고 완료되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송파구 프로젝트니까 송파구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보면 바로 일정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쭉 내려서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었던 가전 사이즈 제어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완료 누르면 바로 완료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대표가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소장한테 야 이거랑 이건 꼭 체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물론 다이어리나 자기 휴대폰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를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 적어 놓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크로스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적는지가 항상 정해져 있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놓칠 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겪기도 많이 겪었고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면 그러면 또 그 까먹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모든 프로젝트는 저희는 스플렉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가장 귀찮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가 데이터 정보를 적어 놓잖아요. 주소나 뭐 연락처나. 그 다음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뭐 제일 좌측 것만 사용해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은 지하실에서는 자재를 내리면 안 된다던가, 뭐 현장마다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정에 관련된 작업자에게 철거, 설비, 전기, 떡값에 목공, 뭐 현장 정리하는 팀들, 타일, 그 배송기사, 뭐 퍼플렉스, 욕실, 뭐 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번 주소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번거로우니까 제가 이제 여기 버튼을 하나 만들었는데, 현장 정보 복사를 눌러서, 지금은 일단 메모장에다 쓸게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테리어 회사 이름 들어가 있고, 현장 정보 공유 드립니다 하고, 현장은 여기고, 주소는 여기고, 연락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제 연락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장 소장이 이거를 기능을 했으면 현장 소장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도 적어놓고, 현장 담당자가 누구인지, 현장 특이사항도 해서 이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타일 공정 들어가야 되죠. 그럼 타일 사장님한테, 아니 필름 사장님한테 우리가 일정을 보내야 돼.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필름 사장님 이번 주 6일, 9일, 10일 뭐 전화해서 일정 픽스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일정을 픽스를 하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도 해봅시다. 필름이 일정이 픽스가 났다 그러면 픽스. 그 다음에 도배도 픽스 났다고 하면 픽스. 이제 픽스가 다 됐어. 전화해서 픽스는 했는데 사장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면 주소랑 일정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모바일에서 송파구에서 일정 복사. 일정 복사 지금 타일이죠. 타일 검색어 복사하면 그냥 바로 복사가 돼. 이렇게 가. 누구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아래 일정 공유입니다. 타일 일정이 언제랑 언제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주소랑 특이사항이 한 방에 가요. 원래는 우리가 뭐 필름 일정 공유 드립니다 이러면서 다시 일로 와가지고 뭐 이거 긁고 주소 이거 연락처 뭐 010-1234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이 언제였더라 이렇게 봐가지고 타일 뭐 6월 1일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해서 보낸단 말이죠. 분명히 주소는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겠지만 이거를 어차피 이 양식에 맞춰서 다 붙여넣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복사해서 타일을 입력하고 검색 복사한 다음에 카톡으로 와서 붙여넣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전기팀이 한 팀이야. 사실 저희가 그렇긴 한데, 전기팀이 만약에 한 팀이면 지금 이 창에서 전기를 복사하면 돼요. 전기 복사.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넣게 됩니다. 붙여넣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동구 아파트는 언제고, 송파구 아파트는 언제고, 그 다음에 현장 주소가 다 각각 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현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를 현장이 한 팀이면은 한 팀인 대로 뭐 따로 해야 되니까 편하지 않아요. 이거 전체를 볼 때는 프로젝트별로 색상이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별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색상으로 되면 어차피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공정별로 색깔이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언제 일정이 픽스가 안 됐는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구가 픽스가 안 됐네. 그럼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일정을 픽스한 다음에 확정, 가구 확정, 가구 확정.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이렇게 섭외를 해놨다고 하면 현장 소장도 그냥 보자마자 이거 대표님이 일정 옮겨놨네. 이거 다 확정이 됐나 보네. 누가 봐도 이게 확실히 된 거를 명확하게 서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 이제 오류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런 적이 많이 없고, 뭐 실수한 적이 별로 없지는 않고, 섭외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꾸 싱크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이 체크리스트도 생각보다 꽤 유용하니까, 지금 이 기능,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은 누구든 프로젝트 5개까지는 무료로 풀 생각이고, 다 되면 어차피 뭐 일정만 있는 프로젝트니까 이건 다 삭제하시고 다시 갱신해 가지고 쓰시면 거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본격 저희가 이제 협업 캘린더를 지향하고 내걸고 있지만, 본격적인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먼저 대표님들 모두 견적 문의는 어디로 받으세요? 이제 수플렉스를 구독을 하시면 수플렉스 자체 견적 문의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저 링크를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김견적 씨가 010-1234-1234를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을 보고 견적문을 보냈다. 김견적 씨가 견적 문의 들어온 게 여기에 떠요. 김견적 씨가 들어온 거를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고 승인을 누르면 바로 프로젝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져다 준 내용은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귀찮아서 안 했긴 했지만 주소 같은 것도 들어오고 평수도 들어오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고객이랑 전화하면서 아, 예, 그러셨어요. 그리고 대략 일정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9월 말까지, 뭐 추석 전까지 공사하는 걸로 했다고 합시다. 먼저 중요한 건 견적 상담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창들이 떠요. 전화하면서 뭐 이런 거 적는 거죠. 아니면 기본 메모에다가 쫙 적어놓고 그다음 왼쪽 탭을 눌러서 공장별로 다시 디테일한 것들은 적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체 철거, 중량은 욕실 전체. 그 다음에 뭐 천장 다 뜯어. 개꿀이죠. 미장은 수평물탄 한번 쳐. 좋아. 설비는 젠다이 연장. 그 다음에 매립 수전. 뭐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견적 단계에서 이렇게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으로 넘어가면 새 간편 견적이 있죠. 견적을 작성을 하면 지금 자동으로 체크가 돼.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견적 상담할 때 체크해 놓은 공정들이 있으니까 견적을 할 때 여기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어디서 적잖아. 그럼 그걸 또 보고 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여기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가이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뒤로 가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가이드를 불러서 탭을 누르면 지금 내가 이제 시작이나 철거에 메모했던 것들이 왼쪽에 보여요. 내가 우리가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어떤 메모가 있었는지를 여기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견적 상담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기다 견적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기로 돼서 디테일한 마감재나 아니면 어떤 스펙이나 뭐 디테일한 것들을 정하게 되면 그것도 어딘가에다 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저희가 실제 적어놓은 케이스를 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데 마감 디테일 탭을 들어가서 보면 타일은 고객이랑 얘기해서 무엇을 쓰기로 했었는지, 그 다음에 가구는 뭐 몇 메다짜리 뭐 주로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기로 했었는지, 중문은 어떤 모델이 들어가기로 했었는지, 도배는 어떤 모델로 하기로 했었는지, 사실 이것들을 쫙 적어 놓는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전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고객이 보내준 뭐 DB 어쩌고 저쩌고 맨날 검색해가지고 이거 다 찾아내잖아요. 이 사이즈로 추가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가구가 어떤 사이즈인지를 우리가 다 조사를 해놔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걸 보고 가구 사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설계할 때 항상 이걸 보고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욕실에서 이제 독일유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이게 픽스가 됐어. 이 모든 인테리어 이 과정은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확정이 됐는지, 예를 들면 공장이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마감재가 정해졌는지, 발주를 해서 들어갔는지, 체크리스트에서 우리 하기로 한 거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능이거든요. 확정이 됐어. 그럼 그냥 확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이거 세면대는 이거 확정이구나. 그냥 이거 주문 넣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확정인 것도 아는 것이 좋지만 아직도 미확정된 것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미확정된 거, 휴지거리 아직도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하기로 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는 욕실과 관련된 일정이 뭐 3일 안쪽으로 있었을 때 마감재가 전부 다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람을 보내주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기능은 다 구현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계할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발주 탭으로 넘어가요. 디자이너가 대부분 고객이랑 얘기를 해서 마감재를 선정을 할 거고, 그게 마감이 되면 디자이너가 발주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소장이 발주를 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대표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확정이 된 것들을 여기서 몰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주소를 다시 타이핑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선택을 해서 욕실을 구매하는 데는 대부분 비슷한 데서 쓸 테니까 이걸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발주 및 복사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발주됨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발주가 복사가 됐죠.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면 발주합니다. 현장 주소고 발주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은 전부 다 기타에 관한 것들이에요. 편의 기능도 있는데 아까 일정 인건비 이것도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시공 팀들을 전부 다 입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붙여 넣으면 계좌번호로 인식이 되잖아요, 카톡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계좌번호로 붙여 넣기 해서 돈을 보내는 식으로 이용하고
하려고 만든 게 인건비 정산이에요. 자재 산출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제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현장 소정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다 하지, 뭐 짬밥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입주민 안내문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일요일에 있는 작업문 숨기는 버튼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고객이랑 얘기할 때 이제 주말에 도배 같은 거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안내문을 붙이는데 주말 작업을 들어가져 있으면 그게 우리는 조용한 작업인 줄 알지만 붙여놓는 거를 보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 내용을 숨기면 여기 작업 내용이 숨겨져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소음 공정 발생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철거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고, 설비가 막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게 많다 보면 설비가 체크가 되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소음 공정으로서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지만, 출력을 우리가 다시 이 날짜를 보고 정할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좀 짧아 보이게 스타일링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준공 촬영까지만 넣어놓고 이거를 PDF로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저랑 저희 직원이고 이제 몇백 몇 호, 이것도 매번 타이핑 하잖아. 이거 그냥 다 들어갔나이가? 이게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걸 매번 바꾸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서희 아파트 몇백 몇 호고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소음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도 매번 반복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계약서 출력도 저는 써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 쓰는 양식인데 표준 계약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변호사님한테 한번 컨펌을 받은 계약서입니다. 뭐 기본 왁구는 그냥 이거 맞아요. 이거 보고 사실 이것도 매번 타이핑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50, 40 뭐 알아서 해놓을 수 있게 요 앞에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언제, 주소, 이것도 매번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 이게 전부 다 귀찮아서 분할별로 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이 편의 기능으로만 넣어 놨고, 이건 다 맞는 팀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출 관리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나중에 이제 베타 참여하시고 다 되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뭐 별거는 아니고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돈에 대한 손익을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AI 비서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 항상 그때 거기 마감재 뭐 했지 하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서희 아파트 필름 뭐 썼지? 라고 물어보면 얘가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하고요. 지금은 안 되는데 얘가 데이터를 다 권한이 있어서 다 보여줍니다. 이 뒤에서부터는 나중에 이제 베타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도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있는 공정이 확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알람을 보냅니다. 이거 일정이 픽스가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준비 중인 것들은 현장팀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까먹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철거한 날에는 뭐 도어 왁구 미리 사이즈 재놓으면 좋다, 막 그런 것들 까먹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시스템에다가 정해서 철건 날에 바로 알림을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회사마다 커스텀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그 스플렉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게 제가 되게 길게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이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은 베타 단계이고 저희는 실제로 쓰고 있고 저랑 가까운 인테리어 회사 몇 팀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어플이고, 아직은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20팀 정도를 모집을 해서 클로즈 베타 형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다가 공개할 거 아니고요. 10월 달까지 열심히 다듬은 다음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클로즈 베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3개월 동안 당연히 이걸 무료 쓰실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잘 주신다는 어떤 그러한 조건 하에 평생 20% 할인 혜택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클로즈 베타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베타 신청 코드를 달라 그래요. 이 뒤에 있는 이 베타 코드를 보시고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진짜 회사 대표님들에게만 보고 이제 저희가 승인을 해서 단톡방을 파가지고 계속 피드백 같이 개선해드리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개선해드리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견적서도 지금 출력이 다 되는데 견적서 양식도 지금 사용하시는 회사에 맞춰서 다 커스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 안내문도 커스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공사 계획서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베타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용해 주시면은 정말 회사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팀들은 이미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 자리가 잡혔고 이게 없으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프로그램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베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실 수 있도록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만족하셨으면 스플렉스.kr로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있는 베타 신청 코드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